최근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도 많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죠. 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 사안은 제가 무척 관심이 많은 오래전부터 네. 예, 이 소위 시발단을 적발한 사람으로서 네. 블랙하우스 봤습니다. 블랙하우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얘기를. 아하, 예, 네. 블랙하우스 목부분들을 위해서 댓글을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크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블랙하우스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능은 하다. 예, 그 프로그램이 정말 쓰였냐 아니냐는 사실 경찰이 수사할 내용인 것 같고 네. 프로그램이 가능하긴 하다는 걸 시연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스토리가 됐군요. 이건. 네. 네. 그러면 의원님도 이 매크로가 사용됐다고 의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심 정황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의심합니다. 왜냐 의심을 정황 하신다. 증거가 있으므로. 어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그 포털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포털에 우리 기사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우선 일면에 뜨길 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올린 댓글이 맨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을 내가 올렸을 때 누군가 추천을 많이 해주길 바라잖아요. 네네. 거꾸로 이걸 활용해서 뭔가 여론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이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댓글을 쓰고 그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원하는 기사여서 상당히 노출되고 네, 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되게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일면에 떴을 때 댓글이 하나 올라가고 그게 추천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 통상적인 속도 같은 게 있죠. 예,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민감한 기사에 아주 자극적인 댓글이 달리고 그 자극적인 댓글의 초기에 댓글이 올라가자마자 막 그 보통 예를 들어서 1분의 정상적인 속도로 10개 내지 20개의 추천이 된다면 막 비상적으로 새벽에는 뭐 몇백 개씩 몇백 개씩. 예, 1분에 몇백 개가 막 추천이 달리고 그런 동영상을 네티즌이 찍어서 하도 이상하니까 네.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리고 저희한테 고발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댓글에 추천이 많이 달리는 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법인데 좌표 찍기라 그래서 폐쇄망에서 어떤 기사에 댓글을 올렸으니 가서 찍어라. 추천해라. 이런 방식. 그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 사람이 하는 방식. 자발성에 기초한 거니까 이거는 애매한데요. 이게 사람이 찍을 수 없는 속도로 댓글에 추천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한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연예인의 팬클럽들이 새로운 앨범 나왔으니까 자 저기 가서 추천하자 이런 경우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팬심에 근거한 거니까 이거를 범죄로 몰기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렇죠.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닌가? 예, 그거는 이제 블랙하우스에 조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블랙하우스에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댓글 다는 것까지. 그다음에 이제 댓글 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댓글에 공감을 누르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죠. 댓글은 그냥 텍스트로 달기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좋아요에 해당되는 그렇죠. 공감의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댓글은 제 아이디로 얼마든지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추천은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렇죠. 1아이디당 한 번.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블랙하우스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를 얘기해 보면 그 프로그램은 아마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십 개 수준으로 돌린 것 같더라고요.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디 확보를 하지 않으면 매크로를 돌릴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한 사람은 3개밖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매크로를 사용하면 겨우 3개 찍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죠. 몇십 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이디 확보를 위한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어요. 네 가지요? 예. 우선 첫째는 아이디를 구매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산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럴 수도 1,000원 있어요? 내지 3,000원 정도의 아이디가 이게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본인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불법적으로 해킹해가지고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해킹은 나오는 거예요. 우선 네. 구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실제 구매 사이트가 네, 있다. 네. 그래서 그 구매 사이트는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1월 31일 날 고발했습니다. 아, 그건 완전히 불법이죠, 그냥. 네, 그것도 불법이고 두 번째 양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 제가 공장장에게 내 아이디 써도 좋아 3개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아하. 네,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번을 도용한 해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나머지도 네. 문제지만. 네. 비번. 아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비번을 해킹당해가지고 아이폰 쓸 때 뭐 여러 번 막 비번이 막 안 돼갖고 바꾸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 해킹이 의심되는데 요 해킹의 경우도 불법입니다. 비번 도용도. 그건 너무 당연히 불법.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네.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가공으로 만들어요. 신상 정보를. 아.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네이버에 가입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네, 가공의 신상 정보. 지금까지는 정말로 실제로 있는 사람들을 빌리거나 뭐 해킹해서 따거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은. 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래요. 이거는 정말 고도의 범죄죠. 요거의 가장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짜 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아서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가짜 번호라고 하면 가짜 전화번호요? 네, 가짜. 그럼 주민등록 DB하고도 이렇게 확인하지 않나요, 원래? 그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가짜 번호를 예를 들면 010 따따따따따따따 요 수식만 갖추어지면 네. 그게 본인 인증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가짜 프로그램. 그러면 인증 번호가 날라와서 그걸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가짜 번호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대개 요 구매, 양도, 해킹으로 인한 비번 도용, 그다음에 가짜 번호를 생성해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신상 정보를 생성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디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허점이나 혹은 전화번호 체계의 허점을 잘 아는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짜서 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그 신상 정보로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 그 허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입니다. 저희의 의심은.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프로그래머. 근데 그러려면 네이버가 이런 소위 이제 신상 정보를 체크하거나 하는 시스템도 알아야 되죠. 네이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댓글 다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간단하게 실행이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댓글에 추천을 다는 건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겠죠. 추천은. 왜냐하면 댓글은 그냥 1아이디로 무수히 달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디가 노출되는 게 문제지. 예. 그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의심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수많은 고소 고발을 우리가 신고센터로 받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욕을 엄청 먹으면서 고발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받고 나서 또 하나 더. 욕을 먹은 이유는 뭐 하고 있냐? 네, 저는 열일하는데. 이거 굉장히,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을 매일 하고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한테는 직접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국가 정책을 떠나서 매일매일 이런 그 댓글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반인들이 이제 도대체 손 놓고 뭐 하고 있냐고 확인하는 거죠. 예. 네, 손을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의심은 뭐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되게 댓글에 추천이 많이 올라가고 문제되는 댓글이 올라가는 걸 보면 우선 이상한 댓글이 하나 올라와요. 저희로선 이상한. 그럼 거기에 초기에 막 추천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상위에 올라가요. 첫 번째 상위에 올리고 나면 두 번째 상위에 노출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의심은 이거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댓글이 올라가고 막 찍는 건 좌표 찍기 같아요. 좋아요를 찍는 건. 그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는 건
기계적 조작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 플러스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쳐다보다 보니 그런. 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상한 댓글을 하나 올리고 나서 사람이 막 추천하는 느낌이 드는 그 과정이 네. 조직적인 냄새가 난다. 조직적인 냄새가 난다. 네. 그리고 그 방식이 저희들로서는 이건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새벽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가거나 혹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직전 시간대죠, 보통. 네. 그런 시간대에 갑자기, 특정 기사에 이 말씀하신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나빠요가 급증하는 시간대가 네, 있습니다. 네. 그 시간대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노출이 되면, 여론이 이렇구나. 네.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근데 한 발 더 들어가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여론이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거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심지어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제 새벽.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1시까지 하다가 이 눈알이 눈동자가 아파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한 6시에 다시 보면 네. 때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사람인지 세력인지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게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24시간 이걸 쳐다보고 있겠냐. 그러니까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혹은 거고요. 사람도 그 시간대만 깨어서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아까 혹시 조직적으로 기계적 조작을 하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또 10시에 그 댓글 문제되는 댓글 조작 관련하여 댓글은 100여 건 또 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고발한. 식으로 만들어진 댓글 중에 정말 이건 문제다.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해요. 하나만 더요? 예. 네. 왜냐하면 특정 정치인, 보수 정치인 지지 사이트를 저희가 쭉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매크로 활용법을 거기서 나누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크로 활용하는 법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의논을 소수가 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것까지 모여서. 네, 그것까지 저희가 오늘은 경찰에 고발합니다. 모의니까요, 모의. 네. 특정 정치인이 만들리는 특정 정치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특정 정치인 지지 집단들이 이 매크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정황을 봤다. 확인했다. 네, 그거는 매크로는 사실 범죄거든요. 이게 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예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하여 이게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추천된 댓글이 위로 올라가고 네. 댓글 많은 뉴스가 또 상위에 노출되는 요것이 네이버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네.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네. 근데 그 여론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다. 그래서 이건 명백히 범죄인데 그런 범죄 행위를 모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된 거죠. 업무 방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예.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아주 섭섭한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왜냐면요. 수많은 깨시민들이 예. 이 댓글 조작 정황을 발견하기 전에 예. 제일 먼저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곳이 네이버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동안 오히려 네이버가 뭐 했냐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는 피해자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건 이제 방치한 거 아니냐. 이제 네. 네이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이건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고 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치했다면 왜 방치했냐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게 방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특정 기사가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는 오로지 네이버의 편집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매크로나 혹은 누군가 집단이 작업을 하는 걸로 의심되는 글들은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재빨리도 달려와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며 의구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이버가요.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요 관련된 의심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근데 어느 경찰서에 고발했냐? 분당 경찰서에 했습니다. 아, 본인들이 있는 곳에. 네, 소재지에 했는데 근데 이거는 분당 경찰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에 특화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네이버도 본인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분당 경찰서에 본인도 억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뢰를 했지만 분당 경찰서가 아니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수사대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서울이니까 이쪽에 네, 서울이고 최소한 경기도 경찰서에 하는 게 맞죠. 네, 도경 차원에. 네. 자, 아이디 사고 판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네 가지. 아예 가짜 주민번호와 가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아예 가상의 인물로 아이디를 만드는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고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 패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국정원이 2012년에 했을 때 그때 검찰 수사를 보면 그때 이미 매크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때도 사람만 한 걸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 플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그때도. 네. 그리고 이미 다 알려진 그 알고리즘 변경 건도 지금의 1대1 공감, 비공감 1대1인 건 요게 국정원 댓글이 횡행하던 그때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한번 바꿨다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그 후에 1대3으로 바뀌었는데 1대3이 그게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죠.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근데 다시 1대1로 바뀌면서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다 보니 저희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뭐 어쨌든 네이버가 오라는 점도 있고 네이버가 해명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만 저희가 이제 옵션 알기라고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제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여기에 뭔가 프로그램. 그렇죠. 그건 좀 조작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옵션 열기 붙은 거죠. 그렇죠. 옵션 열기가 이제 아이디까지 쭉 복사하다가 나오지 말아야 할 게 나와버린 거죠. 그 네이버의 버그 때문에 잡힌 정황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실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달린 댓글 자체도 고발하게 됐다면서요. 무슨 문제가 있는 댓글이 나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전히 정파적인 입장에서 뭐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공감, 뭐 하야는 비공감 이런 식의 댓글이 상위에 노출됩니다. 그건 뭐 저는 장난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게 매크로 의심이 없으면 장난이지만 매크로 의심까지 있으면 장난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소개하기가 힘든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지목된 이름을 빼고 얘기하자면 고정 간첩 치매 걸린 따따따 사살하자. 따따따 사살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따따따 현 따따에게 뭐 이를테면 성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 화재 많이 났잖아요. 그 화재에 따따따 포착됐다. 방화범 의심. 여기가 다 동일 인물입니까? 네. 따따따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일 따따따 정말 모욕적인 성적인 글이 들어가고 추따따 뭐 이런. 추미애 대표군요. 그다음에 양아치 따따따 이런 얘기하면 혹시 이거 심의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할까요? 어쨌든 이런 극악한 게 있다는 거. 이런 댓글들이 이제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칼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능지처참 뭐 이런 정말 저희가 의견 제시 댓글은 그걸 고발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게다가 네이버는 청소년들한테도 다 노출돼 있는데 이런 걸 왜 안 지우죠?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 따따따는 지우고
문재인 따따따는 안 지운 것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누구나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 따따따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염산 샤워, 뭐 껍질을 벗겨. 염산 샤워는 가족이죠. 이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 이게 무슨 정파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뻘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 고발에 대해서. 거꾸로 고발을 당하기를 원한 거 아닌가요? 고발을 당한 다음에 야 문재인 정부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이렇게 탄압한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한데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라 뭐. 그리고 식칼로 썰어서 이게 정말 그것도 뒤끝 읽을 수가 없네요. NECK를 썰자는 거잖아요. NECK.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댓글을 고발했을까? 이거하고 허위 사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아, 그렇군요. 이런 프로그램 의심 혹은 뭐 세력의 의심 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게 노출이 되고 네이버도 삭제하지 않고 이건 그냥 비판했다 욕을 했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공장장께 우리가 이제 자꾸 정파적으로 저희의 이제 가짜뉴스나 댓글 고발을 몰고 가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뭐 저는 표현의 자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일찍이 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요? 홍준표 대표님이요. MBN과 지금 최근 대치 국면이죠. 예. 정말 스트롱이신데요. 예.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좀 이게 피해의식도 있어서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했으면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난리 났겠죠. 왜 언론들은 홍스트롱 대표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질까? 이런 게 더 저한테는 포인트입니다. 예.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하나의 뉴스거리긴 한데 저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댓글 조작, 이게 사람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여론을 가지고 가짜로 가공을 해낸 다음에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문제고 또 그걸 방치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고요. 그렇죠.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선 방치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그 인터넷 여론 조작의 경우 각 기계까지 동원해서 하면 제 머릿속을 기계가 헤집고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람들이 믿겠냐 하는데 이런 걸로 도배돼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여론이 나쁜가?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게 실제 지지율도 연결이 돼요. 때로는. 그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뭐 욕하면 그럼 나만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거를 개인들이 찍고 막 손으로 적어서 기록하고 답답하니까 막 이 민주당에다가 이거 뭐 하고 있냐고 화내고 네. 그런 개인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뭐 일상 중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 포털에서 뉴스 읽다가 밑에 댓글 보고 여론 동향이 이렇구나 파악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누군가의 조직적인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건 범죄죠.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이런 문자가 왔네요. 해외 거주민의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문자 인증만 받으면 아이디를 만드는 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 가짜 번호 인증. 네. 이건 있습니다. 해외에 그러니까 가상 휴대폰 번호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섞어서 썼을 수도 있겠네요. 해외에 누군가라고 신청을 하면서 해외 가상 휴대번호를 만들어서 매크로 프로그램도 또 거래가 되는 사이트가 있다네요. 이거 아는 분들이 많네요. 이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매크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아예 거래하는 매크로 자체도 거래 사이트가 있다. 요거 이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수면만 이렇게
훑고 있는데 점점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죠. 네. 예, 제보자도 나올 것이고요. 혹시 뉴스공장에 제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뉴스공장에 제보하셔야 되고 최민희 전 의원이 지금 디지털 소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최민희 전 의원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연락처는 인터넷 쳐보면 나오겠죠? 네. 물론 네이버의 반론도 저희가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반론기에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근데 이거 더 깊이 파야 돼요. 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또 그때 나오시는 걸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파고 계신 속도로 볼 때 뭐가 더 나올 것 같네요. 네. 조용조용히 네네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도 많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죠. 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 사안은 제가 무척 관심이 많은 오래전부터 네. 예, 이 소위 시발단을 적발한 사람으로서 네. 블랙하우스 봤습니다. 블랙하우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얘기를. 아하. 예, 네. 블랙하우스 목부분들을 위해서 댓글을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크로라고 부르기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블랙하우스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능은 하다. 예. 그 프로그램이 정말 쓰였냐 아니냐는 사실 경찰이 수사할 내용인 것 같고 네. 프로그램이 가능하긴 하다는 걸 시연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스토리가 됐군요. 이거. 네. 네. 그러면 의원님도 이 매크로가 사용됐다고 의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심 정황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의심합니다. 왜냐 의심을 정황 하신다. 증거가 있으므로. 어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그 포털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포털에 우리 기사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우선 일면에 뜨길 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올린 댓글이 맨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을 내가 올렸을 때 누군가 추천을 많이 해주길 바라잖아요. 불법적으로 해킹해가지고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해킹은 나오는 거예요. 우선 구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실제 구매 사이트가 네, 있다. 네. 그래서 그 구매 사이트는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1월 31일 날 고발했습니다. 아, 그건 완전히 불법이죠, 그냥. 네, 그것도 불법이고 두 번째 양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 제가 공장장에게 내 아이디 써도 좋아 3개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아하. 네,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번을 도용한 해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나머지도 네. 문제지만. 네. 비번. 아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비번을 해킹당해가지고 아이폰 쓸 때 뭐 여러 번 막 비번이 막 안 돼갖고 바꾸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 해킹이 의심되는데 요 해킹의 경우도 불법입니다. 비번 도용도. 그건 너무 당연히 불법.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네.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가공으로 만들어요. 신상 정보를.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네이버에 가입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네, 가공의 신상 정보. 지금까지는 정말로 실제로 있는 사람들을 빌리거나 뭐 해킹해서 따거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은. 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래요. 이거는 정말 고도의 범죄죠. 요거의 가장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짜 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아서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가짜 번호라고 하면 가짜 전화번호요? 네, 가짜. 그럼 주민등록 DB하고도 이렇게 확인하지 않나요, 원래? 그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번호를 예를 들면 거꾸로 이걸 활용해서 뭔가 여론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이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댓글을 쓰고 그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원하는 기사여서 상당히 노출되고 네, 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되게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일면에 떴을 때 댓글이 하나 올라가고 그게 추천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 통상적인 속도 같은 게 있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민감한 기사에
아주 자극적인 댓글이 달리고 예. 그 자극적인 댓글의 초기에 댓글이 올라가자마자 막 그 보통 예를 들어서 1분의 정상적인 속도로 10개 내지 20개 추천이 된다면 예. 막 비상적으로 새벽에는 뭐 몇백 개씩 몇백 개씩. 예, 1분에 몇백 개가 막 추천이 달리고 그런 동영상을 레슬린이 찍어서 하도 이상하니까 네.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리고 네. 저희한테 고발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댓글에 추천이 많이 달리는 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법인데 좌표 찍기라 그래서 네. 폐쇄망에서 어떤 기사에 댓글을 올렸으니 가서 찍어라. 추천해라. 이런 방식. 그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 사람이 하는 방식, 자발성에 기초한 거니까 이거는 애매한데요. 이게 사람이 찍을 수 없는 속도로 댓글에 추천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한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연예인의 팬클럽들이 네. 새로운 앨범 나왔으니까 자 저기 가서 추천하자 이런 경우는 과거부터 네. 있어 왔고요. 네.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팬심에 근거한 거니까 네. 이거를 범죄로 몰기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렇죠.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게 예를 들면 010 따따따따따따따 요 수식만 갖추어지면 네. 그게 본인 인증이 가능한 근데 그런 보통- 프로그램이죠. 가짜 프로그램. 그러면 인증번호가 날라와서 그걸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가짜 번호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 우리는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대개 요 구매, 양도, 해킹으로 인한 비번 도용, 그다음에 가짜 번호를 생성해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신상 정보를 생성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디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허점인 혹은 전화번호 체계의 허점을 잘 아는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짜서 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그 신상 정보로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고요. 이야. 그다음에 이제 공장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 그 허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입니다. 저희의 의심은.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프로그래머. 근데 그러려면 네이버가 이런 소위 이제 신상 정보를 체크하거나 하는 시스템도 알아야 되죠. 네이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댓글 다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간단하게 실행이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댓글에 추천을 다는 건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겠죠. 예. 추천은. 예. 왜냐하면 댓글은 그냥 1아이디로 무수히 달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디가 노출되는 게 문제지. 예. 그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아니라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닌가? 예, 그거는 이제 블랙하우스에 조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블랙하우스에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예. 댓글 다는 것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댓글 다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댓글에 공감을 누르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죠. 댓글은 그냥 텍스트로 달기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좋아요에 해당되는 그렇죠. 공감의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댓글은 제 아이디로 예. 얼마든지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추천은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렇죠. 1아이디당 한 번. 예.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번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블랙하우스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를 얘기해 보면 예. 그 프로그램은 아마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십 개 수준으로 돌린 것 같더라고요. 예.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디 확보를 하지 않으면 매크로를 돌릴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한 사람은 3개밖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네. 만약에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매크로를 사용하면 겨우 3개 찍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런데 의미가 없죠. 몇십 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이디 확보를 위한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어요. 4가지요? 예. 예. 우선 첫째는 아이디를 구매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산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럴 수도 1,000원 있어요? 내지 3,000원 정도의 아이디가 이게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본인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